25 단대 오후 문제, 오후 문제. 오전하고 뭐 다를 바가 없어. 문제 유형은 똑같아. 문제 1번 봐봐. 가나의 핵심 내용을 각각 요약하시오. 이거는 그냥 기본 문제, 기본 문제. 여기서부터 출발인데 이것도 안 되면 큰일 나겠지. 가부터 한번 볼까? 과학사를 들춰보면 기존의 학문체계에 도전했다 곤욕을 치른 인물들의 이야기를 자주 만날 수 있다. 자, 요거. 기존의 학문체계에 도전했다가 곤욕을 치른 인물들이 있대. 그 이야기를 자주 다루고 있어. 대표적인 인물이 천동설을 부정하고 지동설을 주장한 갈릴레이고, 프톨레마이오스가 천동설이고 이 사람은 지동설을 말하는 거야. 천동설이 프톨레마이오스. 천동설을 지지하던 당시 권력층은 그들의 막강한 힘을 이용하여 갈릴레이를 신의 권위에 도전한 이단자로 욕하고 목숨까지 위협했다. 바로 이게 위에 나온 기존의 학문체계 천동설을 부정했던 갈릴레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지? 곤욕을 치른 인물이래. 자, 이단자로 욕하고 목숨까지 위협했어. 이게 지금 갈릴레이를 가지고 얘기한 거야.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사회적 통념이라는데, 사회적 통념이 위에서 말한 거랑 똑같이 동일하다면 기존의 학문체계에 새로운 가설은 지금 얘기한 지동설 같은 갈릴레이의 이 이야기를 말하는 거야. 무시되고 과학 발전이 늦춰질 뻔한 사례도 또 있다. 1854년 8월 런던의 브로드가에 퍼진 콜레라는 불과 열흘 만에 주민 500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갔어. 엄청나게 빠른 전염. 당시 과학자들은 별다른 증거 없이 오염된 공기로 콜레라가 전염된데, 이게 잘못된 거지, 그지? 지금은 당연히 알고 있는 거. 기존의 이론, 기존의 주장, 사회적 통념, 오염된 공기. 보통 악취가 하수구나 늪지대 근방에서 전염병이 유행했기 때문에 공기로 전염된다는 주장. 많은 사람의 지지를 얻었던 것이다. 그러나 영국의 의사 존 스노만은 예외였다. 이 사람은 공기가 아니라 존 스노만은 갈릴레이하고 똑같은 거야. 대담하게도 공기가 아니라 물이 콜레라의 매개체라는 가설을 통해서 전염하고 있다는 걸 입증하려고 했어. 그는 빈민가를 돌아다니면서 콜레라 전염 양상을 관찰하고 발병자와 사망자의 집의 위치를 조사하고, 그 결과 최초 발병자의 집 지하에 있는 정화조하고 그 다음에 브로드가 지하에 있는 상수도 거리가 가까운 것을 확인했다. 그러면 최초에 그 사람 발병자의 정화조에 있던 콜레라균이 브로드가 지하의 상수도로 옮겨가면서 브로드가 사람들이 콜레라에 전염된 거지. 그치? 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그는 최초 발병자의 장에서 나온 세균이 정화조와 토양의 층을 통하여, 이 매개체지. 상수도에 유입됐고 그 상수도에서 물을 길어먹던 사람들이 콜레라에 감염됐다라는 것을 입증했어. 자, 무모한 듯 보였던 존 스노의 연구는 무모한 듯 보였다. 콜레라 전염 경로를 설명하여 콜레라 예방에 공헌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중요한 거지. 현대의학의 연구 방법에도 이게 중요한 거야. 이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하는 거지.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걸 요약을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요약할 수 있는 부분은 이런 거지. 기존의 학문체계의 도전. 맞지?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이단자라고 얘기하는 거지. 맞지? 그지? 이런 사람들이 뭐 한다고? 이런 훌륭한 업적 혹은 밑거름이 된다라고 얘기한 거야. 특히 여기서 나온 사람은 누구? 존 스노만. 갈릴레이도 있긴 한데 갈릴레이는 자기 주장을 하다가 나중에 그 종교재판에서 바꿨지, 번복했지. 그리고 나중에 또 나와가지고는 또 지동설이 맞다고 그렇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일관성이 좀 떨어지니까 존 스노만은
아주 이렇게 했단 말이야. 뭐 하냐면 자료를 근거로 확인하고 뭐 이런 걸 다 입증했단 말이야. 입증. 사실을 밝혀냈다. 그러니까 존 스노만의 예를 들어가지고 사회적 통념 또 났네. 사회적 통념. 이런 게 다 내가 밑줄 친 이유가 그거야. 기존의 학문체계 도전, 사회적 통념에 대해서 새로운 가설을 세운 거, 존 스노만의 예를 들어가지고 과학 발전이 늦춰질 뻔한 사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얘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 기존의 학문과 기존의 통념에 도전하는 용기 있는 이단자. 이거 저 원래 국어책에 용기 있는 이단자들 이렇게 해서 제목이 나오거든. 용기 있는 이단자들의 목소리가 결국은 우리 사회를 발전시키고 존 스노만처럼 입증하고 관찰하고 입증해서 콜레라 예방 혹은 현대의학 연구의 방법에 커다란 변화를 일으켰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긍정이야. 긍정. 만약에 이걸 부정으로 하면 뭐냐면 이런 용기 있는 이단자들을 억압함으로써 과학 발전에 어떤 걸림돌이 될 뻔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럼 뭐 각자 알아서 정리하면 되는 거고 이따가 정답 확인해 보자. 자, 그러면 이거는 그렇게 정리하면 되고 나로 가볼까? 이거는 그 유명한 드레피스 사건을 이야기한다. 자, 드레피스 사건 시작된 지 3년이 흘렀다. 양심적인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의 깊은 고통과 불안을 느꼈고 마침내 드레피스의 무죄를 확신하게 되었다. 이 드레피스가 프랑스 장교인데 독일, 그 당시에 프랑스하고 독일하고 막 아프리카에서 싸우고 막 그랬거든. 적대국 독일의 스파이였다. 그리고 증거가 있다. 그러면서 조작된 증거를 가지고 이 드레피스를 집어넣은 거야. 아프리카 그 악마섬, 지옥섬 감옥에다 가뒀어. 이 사람은 지금 억울하게 누명을 썼단 말이야. 자, 사람들은 여기 이제 피가로지에 에밀 졸라라는 사람이 또 거기다가 그 기고를 했죠. 그 유명한 첫 문장이 뭐였더라? 뭐 나는 고발한다. 뭐 이렇게 시작하는 에밀 졸라의 글이 있어. 피가로지. 이게 신문 같은 거야.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슈레르 캐스트르네르 씨의 의심과 확신의 연대기를 작성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자, 의심과 확신의 연대기를 작성할 필요는 없다. 다만 그가 이 사건을 탐구하는 동안 참모본부에서 일어난 주요 돌발 사태를 모르고 있었다는 것만은 밝혀두겠다. 그러니까 참이냐 거짓이냐 이것을 밝히기 전에 그 이전에 있었던 것이 주요 돌발 사태가 모르고 있었다는 걸 이거는 확실히 진실이라는 거지. 상테르 대령이 사망한 후 피가르 중령이 정보국장직을 물려받았다. 피가르 직무수행을 하던 피가르 중령은 어느 날 외국 대사관 요원이 에스테라지 소령에게 보낸 전보엽서 한 통을 수중에 넣게 됐다. 조사를 시작하는 것은 그의 최소한의 의무였다. 당연하죠. 그가 상관의 의도를 넘어 독자적으로 행동하지 않았던 것만은 분명하다. 그는 즉각 자신의 의심을 직속상관인 공수장군에게 보고했고 그 다음에 부아데프루 장군, 그 다음에 메르시에 장군에 이어 국방부 장관이 된 비오 장군에게까지 보고됐어. 그러니까 상부에까지 보고됐단 말이야. 사람들의 입에 수없이 오르내리는 그 유명한 피가르 문서는 실은 비오의 문서였던 것입니다. 비오의 문서. 말하자면 그 문서는 장관을 위해 부하가 작성한 문서이며 지금도 틀림없이 국방부에 보관되어 있는 문서다. 조사는 1896년 5월부터 9월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여기서 특히 강조할 것은 조사 결과 공수장군이 에스테라지의 유죄, 이게 이제 지금 드레피스를 말하는 거야, 확신했다는 사실과
부하데프르 장군과 비오 장군이 서명서의 작성자 에스테라지라는 걸 의심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피가르 중령의 조사는 이런 사실을 명백히 입증했습니다. 충격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에스테라지의 유죄 선고는 필연적으로 드레피스 사건의 재심을 초래할 것이고 그것은 참모본부가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막아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에스테라지의 유죄 선고, 이거는 결국 누명을 썼다는 게 명백하게 밝혀질 거다. 이건 장군들 다 책임져라 그런 얘기야. 비오 장군, 부하데프르 공수장군, 드레피스가 무죄라는 사실을 안 지 1년이 지났건만 그들은 여전히 무시무시한 진실을 숨기는데 급급합니다. 이게 무시무시한 진실이 뭐냐면 드레피스가 스파이가 아니었는데 독일에게 정보를 팔아먹은 스파이라고 누명을 씌웠지, 그지? 그러니까 드레피스는 죄가 없다는 사실이 진실이야. 저는 1881년 7월 29일 제정된 언론법 30조 31조에 따라 명예훼손 행위로 기소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의 얘기는 순전히 의도된 것입니다. 제가 고발한 사람들에 관한 한 저는 그들을 알지도 못하며, 지금 자기가 진실을 고백하는 거야. 단 한 번 만난 적도 없으며 그들에게 원하느냐 증언을 품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제게 사회악의 표본일 뿐, 그리고 오늘의 저 행위가 진실과 정의의 폭발을 앞당기기 위한 혁명적 수단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기 드레피스 사건 이후에 지인한테서 드레피스가 억울한 누명을 썼다는 사정을 전해 듣고 그의 재심을 운동을 위해 벌인 인물이 바로 캐스트네르란 말이야. 당시 국회상원 부의장이었다. 자, 그래서 그 군부의 그 장군들이 전부 다 연루돼 있고 드레피스는 독일을 위한 스파이가 아니었다는 거, 그게 명백한 사실인데 누명을 쓰고 유죄 선고를 받았고 지금 3년이니까 그래갖고 아마 그 섬에서 거의 평생 있었을 거야. 그러니까 그 진실을 알게 된 캐스트네르가 절대로 드레피스는 죄가 없고요, 누명을 썼다는 거, 이걸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자, 이걸 내용을 요약하면 뭐냐면 이렇게 요약하는 게 제일 좋겠지. 자, 당시 드레피스가 억울한 누명을 썼단 말이야. 그러니까 드레피스가 무죄라는 사실하고 그 다음에 에스테라지 이게 유죄라는 사실 조작했던 이 드레피스가 무죄고 에스테라지가 유죄를 확신하고 분명히 이것이 조작됐다는 걸 알고 있었어. 조작됐다는 거. 근데 이거를 갖다가 숨기고 있었단 말이야. 이게 이제 진실을 숨긴 거지. 그래서 여기 지금 저자는 있잖아. 마지막에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했지. 이렇게 밝히는 것은 나의 드레피스의 명예를 살려주는 거고 진실과 정의의 폭발을 앞당기는 혁명적 수단이 될 수 있을 거다. 이게 지금 나의 내용이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캐스트네르가 드레피스가 무죄라는 사실을 알고 그를 위해서 진실을 밝히는 거, 당당하게 앞에서 나서는 거, 이거는 진실과 정의를 폭발시키는 혁명적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위에서나 아래서나 다 비슷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 가에서는 뭐지? 자, 가에서는 용기야, 용기. 이거 용기라는 게 뭐냐면 잘못된 기존의 학문, 통념 이런 것들 바로 잡으려고 나서는 용기지, 용기. 그러면 여기도 그거에 맞춰서 한다면 이 사람도 용기지요. 왜? 분명히 이 군부의 무시무시한 어떤 권력 앞에서 당당하게 진실을 밝히고 진실과 정의의 폭발을 앞당기는 혁명적 수단이라는
그런 의미를 부여하면서 드레피스의 무죄를 밝히고 에스테라지의 유죄가 있다는 사실을 표명하는 거니까 역시 이것도 용기라고 봐야 되겠죠. 자, 일단 용기로 키워드를 잡았는데 다가 중에 다가 과연 용기하고 관련이 있는지 한번 볼까? 이건 허생전이네, 그지? 자, 여기는 지금 오케이. 허생이 당시의 기득권층인 이완대장이 왔을 때의 태도를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완대장이 삼고초려에서 허생을 인재로 등용하려고 왔단 말이야. 신분이 엄청 높고 여기 신분이 높지가 않아. 그런데 여기서 막 허생이 이완에 대해서 막 예의에 벗어난 짓을 막 저지르지, 그지? 그건 일종의 당당함이라고 볼 수도 있고 굳이 얘기한다면 용기라고도 할 수 있어. 알았니? 자기가 갖고 있는 신념에 대해서 기득권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비굴하지 않게 당당하게 맞서는 용기, 그걸 찾을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완대장이 찾아왔단 말이야. 여기 이제 내용을 선생님이 아니까 자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지금 무슨 벼슬에 있느냐라고 물어봤다. 이완대장한테 감히. 당시 그때 기득권 중인데 그랬더니 대장이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상보초를 할 수 있겠는가? 상보초려면 끝까지 나 같은 좋은 인재, 지금 허생이 얘기하는 거야. 내가 인재가 되기를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수고스럽대로 계속해서 간절하게 원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랬더니 대장 고개 숙여 한참 하더니 그냥 계책을 듣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제2의 계책? 나는 제2는 모른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북벌론을 비판한 거 됐죠? 인재를 등용하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명나라 후손들을 기득권층과 연결하라는 거, 뭐 이런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허생이 이완한테 어진 인재를 등용하려는 계책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지, 그지? 그런데 허생은 삼고초려할 것, 즉 인재 등용을 위해서 자기처럼 인재를 등용하기 위해서 만약에 원한다면 세 번의 수고로 제갈공명을 얻기 위해서 유비가 세 번 찾아간 걸 삼고초려라고 하는데 인재 등용에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겠느냐를 물어본 거고 북벌론이 잘못됐다는 한계를 지적하는 거고 명나라 후손을 돌보는 거 뭐 이런 세 가지 계책 이걸 시사삼책이라고 하는데 그 얘기 지금 여기서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자 봅시다. 여기서 내용을 따져본다면 첫 번째 내용이 뭐야? 그럼 허생이 이완대장한테 뭘 얘기했냐면 첫 번째 인재 등용을 위해서 삼고초려 하겠는가? 두 번째 훈척과 권귀라고 해야지, 그지? 권귀의 재산을 나누어 줄 수 있는가?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야. 상고처리 할 수 있는가? 세 번째, 마지막은 여기서는 자 청나라와 교류하는 거지. 북벌로는 안 된다. 현실적으로. 그러면 청나라와 교류할 수 있겠는가? 이게 허생이 이완하게 요구한 거야. 알았어? 무슨 말인지? 인재 등용을 위해서 계책을 물었더니 이렇게 하라고 시사삼책 1, 2, 3을 건의했어. 그랬더니 이완이 이건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봐봐. 여기 나온 이대장 이완이지? 이대장하고 자 봅시다. 다시 읽어봐. 문제를요? 문제가 뭐야? 다를 가지고 가를 평가하는 거야? 아니요. 가랑 나를 가지고 다를. 그거 봐. 헷갈려. 이상하잖아. 자, 그러니까 지금 가를 가지고 다를 평가하고 나를 가지고 다를 평가해야 되는 거잖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 자, 그러면 가가 아까 뭐랬어? 용기 있는 이단자들의 도전을 얘기했지. 그지? 그러면 가에서
가에서. 그럼 다에 나온 이완, 이대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용기 있는 이단자들의 도전으로 과학의 발전이 늦춰지는 걸 막았다 그랬잖아. 그러면 이완은 지금 계속 거절하고 있잖아. 그지? 이 얘기는 이완은 용기가 없다. 어떤 용기가 없냐면 인재를 등용하려면 임금한테 건의하고 그 전에 있었던 걸 다 개혁해야 돼. 알았니? 그 개혁하려는 용기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문제점. 가에서 보면 용기 있게 맞서서 뭔가 도전하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되는데 이완은 그런 용기 있는 용기도 없고요. 새로운 사회 인재를 등용하는 것에 대해서 임금에게 정말 용기 있게 좋은 인재 등용을 위해서 이 시사삼책 세 가지를 건의할 용기가 없다.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나를 가지고 다를 비판하세요. 문제점을 지적하면 이런 거야. 당시 자 아까 위로 가볼게. 여기에 나의 문제는 뭐냐면 당시에 뭐라고 그랬었냐면 당시에 드레피스가 죄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 여기 지금 드레피스가 죄가 없는데 즉 에스트라지가 유죄 선고는 필연적으로 드레피스 상고의 재심을 초래한다 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모들은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막아야 되는데 이미 알고 있었지. 그지? 이미 알고 있었는데도 이거 실행하지 않았단 말이야. 용기 있게 나서지 않았단 말이야. 맞지? 얘는 용기가 없는 거지요. 무슨 얘기냐면 이완대장을 지금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이완대장은 기득권층이고 이 허생이 제안한 시사삼책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수용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 인정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거를 해결하려고 하는 행동, 용기 이런 것들이 없다고 보는 거죠. 두 가지 다가 그래. 여기 이완대장이 가에서 말한 용기 있는 이단자들의 도전과 비교해 보면 이 이완은 있잖아. 용기가 없기 때문에 즉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한 시사삼책 이거는 새로운 해결책이거든. 새로운 해결책을 듣고 이걸 갖다 임금한테 전달해야 되는데 그럴 용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를 미루어서 이완을 비판하면 뭐냐면 이미 이완은 현실의 문제가 뭔지를 파악하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행동의 용기가 없었다는 거지. 이렇게 비판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알고 있는데도 행동하지 않은 거고, 그 다음에 가를 가지고 얘기한다면 얘는 이 새로운 주장을 받아들일 용기가 없는 거고, 두 가지로 얘기한다. 새로운 주장을 받아들일 용기가 없는 게 가를 통한 이완대장에 대한 비판. 그 다음에 나를 통해서 이완대장을 비판한다면 뭐냐면 이미 기존의 문제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적미적되면서 행동으로 옮길 용기가 없었다는 거죠. 그게 다를 가지고 가나를 평가하고 비판한 거예요. 이완대장의 문제점을.